자,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양안시 이상자를 선별을 할 때 뭐 문진도 있고 뭐 시력도 있고 그랬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폴옵터를 이용해서 입체시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만약에 입체시가 굉장히 좀 낮거나 입체시가 결여화됐다거나 자,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사위 같은 경우는 안경사하고 굉장히 밀접하죠. 그래서 안경으로 사위를 교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위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입체시가 결여가 됐다거나 또는 부등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원인을 찾아내서 우리가 입체시를 갖다 증가를 시켜줘야지 편안한 어떤 시생활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면 사위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가림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요. 자, 가림 검사는 기본적으로 사위 검사를 하는 거라기보다는요, 이 사람이 사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검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PPT로 드리고 나서 제가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안가림 검사, 가림벗김 검사, 교대가림 검사를 각각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쪽 눈을 가리는 단안가림 검사를 통해 가지고요. 제가 만약에 오른쪽 눈을 가렸으면 자, 왼쪽 눈을 보는 거죠. 자, 원래 사시가 없으면은요, 오른쪽 눈을 가렸을 때 왼쪽 눈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띄고 자, 왼쪽 눈을 가렸을 때 오른쪽 눈을 확인을 했는데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되면 자, 이 사람은 사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쪽 눈을 가렸는데 이쪽 눈이 움직였죠? 자, 그럼 이쪽 눈은 사시입니다. 자, 일단은 사시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을 하는 것이 이 검사의 목적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뭐 사위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기본적인 다른 검사들로 쉽게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시는 폴옵터를 이용해서 검사하기가 이 폴옵터의 제한적인 어떤 시야 때문에 사시각이 굉장히 크게 되면 폴옵터로 검사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안가림 검사는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한 번 정도씩 시행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리긴 했는데 좀 무섭게 보이네요. 네. 자, 제가 한쪽 눈을, 오른쪽 눈을 한번 가림판으로 가렸을 때 왼쪽 눈의 움직임을 보는 거라 그랬죠? 자, 오른쪽 눈을 가림판으로 가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자, 왼쪽 눈이 바깥쪽으로 움직였죠. 자, 그럼 무조건 좌안사시인데 아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안 내사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자, 가렸을 때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놨는데 가림판 뒤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 아마 헤링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헤링의 법칙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가림판을 약간 반투명 가림판으로 제가 이미지로 해놨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검사할 때도 반투명 가림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투명 가림판을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 오른쪽을 가린 상태에서 좌안을 관찰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좌안을 관찰한 상태에서 우안을 관찰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오른쪽 눈은 움직임이 없죠. 자, 이게 좌안 내사시를 제가 기준으로 제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런데요. 만약에 오른쪽 눈을 가렸을 때 왼쪽 눈을 봤는데 왼쪽 눈도 움직였고, 자, 왼쪽 눈을 가렸는데 오른쪽 눈도 만약에 움직였다. 그러면 어느 쪽 눈이 사시인가요? 양안사시? 라고는 얘기하지 않고요. 교대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대사시 같은 경우는요, 계속 이쪽 눈 가렸을 때 움직이고, 이쪽 눈 가렸을 때 움직이고,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마지막에 가렸을 때 움직였다. 그렇게 되면 그게 사시안이 돼버리고요. 반대편이 주시안이 되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에서 만약에 각각 오른쪽도 움직이고 왼쪽도 움직였다 그러면 교대사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대사시 같은 경우는 간헐적 사시인 경우들이 그러니까 가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사시를 갖고 있는 항상성 사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몸이 피곤하거나 이랬을 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시인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시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거나 한쪽 눈만 사시가 아니기 때문에 시력이 잘 안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별로 없죠. 자, 이렇게 한쪽 눈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사시를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둘 다 움직임이 없었어요. 오른쪽 가렸을 때 왼쪽 눈도 움직임이 없었고 왼쪽 눈 가렸을 때 오른쪽 눈도 움직임이 만약에 없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때는 이 사람 정위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혹시라도 사위가 있을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가림 벗긴 검사 또는 교대 가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가림 벗긴 검사는 가렸다가 가림판을 제거를 하면서 가려졌던 눈을 보는 것이 가림 벗긴 검사입니다. 자, 그럼 제가 오른쪽 눈을 가리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가림판을 제거하면서 오른쪽 눈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림판을 제거하면서 봤더니 예, 오른쪽 눈을 보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가림판으로 가렸을 때 바깥쪽으로 나가 있다가 이걸 가림판을 제거하니까 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외사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외사위는 우한 외사위, 좌한 외사위라고 이렇게 구분을 별도로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편을 만약에 가려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확인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들어가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사위 같은 경우는 오른쪽 가렸을 때 제거하면서 오른쪽 봐도 움직이고 왼쪽 눈을 가렸다가 왼쪽 눈 제거하면서 봐도 움직이고 그래서 사위는 그 오른쪽도 움직이고 왼쪽도 움직이고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주시를 하고 있고요. 사시안 같은 경우 만약에 좌한 사시다 그러게 되면 오른쪽 눈으로는 물체를 보고 있지만 얘는 딴 데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쪽 눈을 딱 가렸을 때 원래 좌한 내사시다 그러게 되면 이렇게 돼 있겠죠. 이쪽 눈으로는 주시를 하고 있지만 얘는 딴 데를 보고 있죠. 자, 그때 제가 주시하던 눈을 가리게 되면 얘가 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가림 벗긴 검사에서는 오른쪽, 왼쪽 두 번 다 해도 되지만 그냥 외사위로 판단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 번만 하고 생략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림 벗긴 검사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사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수직사시다 그렇게 되면 가렸을 때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사시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한 번 검사를 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하시는 것도 제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영상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는데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보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정상, 그러니까 정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경우 왼쪽 눈을 가렸을 때 오른쪽 눈을 봤을 때 오른쪽 눈에 움직임이 전혀 없죠. 자, 이렇게 오른쪽 눈을 가린 상태에서 왼쪽 눈을 봐도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사위도 거의 없는 것 같으네요. 네. 자, 이게 정상 안위를 봤고요. 자, 지금은 이 사람은 뭘까요? 한쪽 눈 가렸습니다. 움직이네요. 바깥쪽으로.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어느 쪽 눈이 움직였죠? 좌안이 움직였죠? 자, 좌안을 가리니까 원래 주시하던 눈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좌안 내사시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경우는 아까 반대의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눈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눈을 가리니까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경우도 좌안이 움직였기 때문에 좌안 외사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사시안을 가리니까 사시안은 움직임이 전혀 없죠. 자, 이렇게 교대사시가 아니고 이건 단안사시인데 어느 쪽 눈이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수직사시가 되겠습니다. 역시 움직이죠.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네요. 예. 자, 이거 상사시가 되겠습니다. 자, 한쪽 눈 사시안이 아니고 주시안인 경우는 움직임이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폴업터로 검사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시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가림 검사 한 번씩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검사할 때마다 아마 고객이 이건 무슨 검사지? 다른 데서는 안 해줬던 검사인데?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조금 더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폴업터를 이용해서는 사위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폴업터를 이용해서요, 마독스 로드라는 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봉그라페 검사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 검사자도 그렇고 피검자도 그렇고 또는 환자 고객들이 너무 오랜 시간 검사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신속한 시간 안에 조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검사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쇼버 사위 검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모니터에 보시면 이러한 키보드의 버튼이 있게 됩니다. 스크린 패널에. 그렇게 되면, 자, 이걸 갖다가 터치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러한 시표가 우리가 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연히 이제 오른쪽하고 요거는 정록을 이용을 하는 시표이기 때문에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오른쪽하고 왼쪽에 각각 적색과 녹색의 어떤 필터가 가입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요거 필터를 이렇게 가입한 상태에서요, 보게 되면, 오른쪽과 왼쪽에, 필터가 가입이 되게 되면, 오른쪽에는 이 십자시표, 왼쪽에는 녹색의 동그라미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원래 그림 자체가 이 동그라미 안에 센터에 정확하게 지금 빨간색, 적색, 이 십자가,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어야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자, 물어봐가지고, 자, 만약에 저쪽,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보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사위. 자, 그리고, 자, 이 그림처럼 보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외사위.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전 십자가를 가운데 원에 위치시키는 프리즘 양을 찾게 되면 이 사람의 지금 편의도 또는 사위도가 되겠죠. 자, 내사위라면은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가입을 하게 되고요. 외사위라면은 베이스 인 프리즘을 가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때 이제 여러분들 이 패널 보게 되면 이제 키보드 판넬에 이제 이걸 갖다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지금 베이스 인인지 베이스 아웃인지 이걸 하시면 되는데 저렇게 내사위라면은 베이스 아웃 프리즘 쪽으로 돌려가지고 요거를 위치시킬 때까지의 프리즘 양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외사위라면은 자, 베이스 인 프리즘 쪽으로 돌려가지고 저걸 갖다가 십자가 가운데 안으로 위치시키는 프리즘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쇼버 사위 검사라는 것을 폴업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 요거 바로 영상 보시자마자 한 번 정도씩 한번 바로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자, 만약에 상하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자, 이때는 베이스 업 또는 베이스 다운을 가입해가지고, 자, 십자가가 위치할 때까지 여러분들 찾으시면 되겠죠. 또는 이제 어떤 수평사위하고 수직사위가 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수평사위를 교정을 하고 나서요, 수직사위의 프리즘 양을 넣으셔도 되고요. 때로는 수직사위 때문에 수평사위가 더 크게 측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사위를 측정을 하고 수평사위를 아마 일치가 되어 있는 게 움직임이 없었는지 한 번 정도 재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사실 이제 폴업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측정하는 것은 지금 원거리 사위 검사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근거리에서 사위 검사를 또 할 필요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근거리 사위 검사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원리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 아마 뭐 손재주들 다 좋으시면 이거 금방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근거리하고 원거리하고 각각 검사를 별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거리에 사위가 없는데도 근거리에서 사위가 굉장히 큰 사람도 있고요. 또는 원거리에 사위가 있는데 근거리에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진에서 어떤 점이 불편하십니까? 그랬는데 저는 컴퓨터 같은 거라든가 근거리 작업을 한 2시간 정도만 하면 아주 눈이 죽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원거리의 검사보다는 근거리 검사에 더 치중을 해야 되겠죠?
자, 그 경우라면 근거리 검사 반드시 해줘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굴절 이상을 교정을 하고 나서요, 마독스로드를 가입하고, 그 다음에 융합을 제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선조강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이도를 측정하는 게 이게 마독스로드법이죠. 마독스로드법인데 마독스로드법을 약간 변형을 시켜서 어떤 카드 안에 숫자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검사하는 게 실제로 한 5초 정도면 검사가 끝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고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사위 카드인데요. 이게 요거는 지금 제가 40cm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1m에서 검사할 일은 없지만 1m 10표다 그렇게 되면요, 요 가운데 점으로부터 첫 번째의 간격이 1cm, 1cm, 1cm 간격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 원거리 카드 만들고 싶다 그러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로부터 3cm 간격으로 위치를 시키게 되면 그게 하나의 간격이 1프리즘이 되겠죠. 자, 프렌티스 공식은 1프리즘은 1m에서 1cm가 이동돼서 보이는 게 1프리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렌티스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만약에 이게 40cm 10표다 그렇게 되면 요거는 가운데 점으로부터 0.4cm 간격으로 점을 표시를 하고, 여기 숫자를 다 적어도 되는데 보통은 뭐 1, 2, 3, 4 뭐 숫자를 다 적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짝수만 쭉 적는다거나 홀수만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선이 어디가 있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카드 만드시는 건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직접 만드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검사를 하는 방법이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지금 당연히 우리가 굴절 이상을 교정을 해야 되겠죠.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안경을 착용을 하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요, 이 카드 뒤에 펜라이트를 켜게 됩니다. 요즘 아마 그 제작이 돼서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여기를 탁 누르게 되면 저기 아예 LED가 딱 나와가지고 이 아예 그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펜라이트를 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손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 안에 뒤에 LED 램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스위치를 달아서 켜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펜라이트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뒤에서 저렇게 펜라이트가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마독스로드를 갖다 이렇게 수평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 눈에는 빨간 선이 나오게 되고요. 왼쪽 눈에는 아까 맨 처음에 보였던 불빛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물어보죠. 자, 빨간 저 수직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때 오른쪽에다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왼쪽에다 가입하게 되면요, 왼쪽에 보이는 선이기 때문에 저게 위치가 완전 바뀌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외사위가 내사위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외사위가 내사위를 외사위로 이렇게 오류해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급적이면 오른쪽에다가 가입을 하시고, 자, 저 왼쪽에 보이는 그 선이 만약에 지금 8을 지나가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8 프리즘 외사위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아마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게 되면요, 선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림판 또는 뭐 어떤 손바닥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가림판으로 가렸다가 띄고 가렸다가 띄고, 자, 이건 이제 플래시드 메소드 방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신뢰가 있는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렸다 띄고 가렸다 띄고 가렸다 띄면서 지금은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은 8 프리즘 베이스 인으로 기록을 해도 되고요. 자, 8 프리즘 베이스 인으로 기록한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은 눈앞에다가 8 프리즘 베이스 인을 넣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 센터로 가 있는 정위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8 프리즘 EXO 또는 8 프리즘 외사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평 사이를 검사를 할 수 있었고요. 수직 사이도 검사를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마독스로드를 아까 수평으로 놔뒀지만 마독스로드를 이렇게 반대로 돌리거나 이렇게 뒤집게 되면 저렇게 수직선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에 아까는 수직선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옆으로 되어 있는 수평선이 보이게 돼요. 그럼 수평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가지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아래에 3을 지나가고 있죠. 자, 아래에 3을 지나가게 되면 우한 하이퍼는 상사위입니다. 하이퍼는 하사위고, 그래서 우한 상사위 3프리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록은 우한 상사위 3프리즘 또는 OD 3프리즘 베이스 다운
상사위는 베이스 다운으로 우리가 처방을 해주게 되고요. 하사위는 베이스 업으로 처방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 눈앞에 오른쪽에 3프리즘 베이스 다운을 가입하게 되면 오른쪽과 왼쪽에 어떤 불균형이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처방을 할 때 이 양을 다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이 양을 다 처방하지 않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융합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가지고 처방량을 산출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 쉐어드 기준이라든가 뭐 대표적으로 퍼시발 기준, 그다음에 살라딘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이 충분하다. 그렇게 되면 사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떤 외사위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폭주할 수 있는 능력만 굉장히 크다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사위도에 따라 가지고 그 사위도를 처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위도가 있으면은 그 사위가 있는 만큼에 비해서 이 사람이 폭주할 수 있는 어떤 힘은 얼마만큼 가지고 있나.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해서 우리가 사위를 정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각 증상이 없는 사위로 만드는 프리즘 양을 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위 검사를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위가 있다면 그 사위를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는지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게 융합 버전스 예비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융합 버전스 예비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프롭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위도로 검사하고 그 다음에 융합 버전스 예비량도 검사를 했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프리즘량을 산출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할까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